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양대학 전병찬 교수입니다. 3주째 수업을 맞이하고 있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3장 수업을 하기 전에 2장 마지막 부분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내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사회, 문화, 경제, 산업, 기술 등 전 부분에 다양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간 생활 방식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운대학교 교양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컴퓨팅적 사고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는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필수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컴퓨팅 사고를 통해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6년도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 다니는 지네닌 교수가 컴퓨팅 사고를 주창하면서 세간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네닌 교수는 이 컴퓨팅 사고란 컴퓨터 과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고방식과 기술 집합이며 잘 배우고 익혀서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팅 사고는 인간의 일반적 사고 능력과 컴퓨터의 능력을 융합한 사고로서 통섭적인 사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 하겠습니다. 컴퓨팅적 사고 프로세스 과정을 보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관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쉽든 어렵든 간에 기본적인 프로세스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팅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문제인식, 두 번째는 원인 분석, 세 번째는 해결안 개발, 네 번째는 실행 및 평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컴퓨팅적 사고 구성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분해라는 의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작고 처리한 가능한 부분으로 문제로 분해하는 방식이며, 추상화라는 의미는 문제 해결에 있어 관련성이 없는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또한 패턴 인식의 의미는 효율적인 문제를 위해 유사성을 찾아가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의미는 문제에 대한 단계적인 해결책을 찾아 설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컴퓨터적 사고의 구성 요소를 도형으로 나타내 보면 분해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분할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상화는 중요한 특징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패턴 인식은 유사성을 찾아가는 방법이며, 알고리즘은 흐름들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평상시
일상 업무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사고력을 발휘할 줄 아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란 의미를 살펴보면 일상이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원인을 찾아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문제 해결 능력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하위 부분에는 사고력과 문제 처리 능력, 컴퓨팅적 사고력이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과정인 문제 원인 파악, 필요한 조치, 실행 가능한 대안 중 최적한 파악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인 사고력을 통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력과 해결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해결 구도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고력, 문제 처리 능력, 컴퓨팅 사고력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력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기본 능력으로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여 깨닫는 능력으로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사고력을 설명하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미 일어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 창의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말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처리 능력은 학업이나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문제처리 능력을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인식을 파악하고 대안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한 대안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를 이 과정을 거쳐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컴퓨팅 사고력인데 신혜인 교수가 제시한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알고리즘 등 컴퓨팅 사고 요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 기반의 문제 해결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 이야기할 때 먹기 위해 사느냐 또는 살기 위해 먹냐라는 농담을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민거리 있을 수 있죠. 고민은 개인의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속을 태우는 문제로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르거나 얻고자 하는 해답은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코딩 교육은 코드 리뷰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 코드는 개발자가 작성하고 다른 개발자가 정해진 방법을 통해 검토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 프로세스의 이 중요한 과정은 문제인식, 원인 분석, 해결안 개발, 실행 및 평가의 문제 해결 기본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컴퓨팅 사고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여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안을 찾아 개발을 해야 합니다. 컴퓨팅 사고 모델에서와 같이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컴퓨팅 사고의 이전 단계인 문제인식과 원인 분석의 프로세스를 통해 문제 해결안을 개발하게 됩니다. 문제로부터 도출된 근본 원인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수립하는 단계인 해결할 개발을 컴퓨팅 사고 구성 요소로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알고리즘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실행 및 평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진해인 교수가 제안한 컴퓨팅 사고의 4개의 단계인 분해, 추상화, 패턴인식,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앞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이 4개의 단계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 방법에 진해인 교수가 제안한 첫 번째 분해라는 의미는 주어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작은 문제로 분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로직 트리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이 로직 트리는 경영 전략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 해결에 있어 논리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논리나무라고 하는 로직 트리는 핵심 개념을 위해 아래로 분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의 줄기에서 시작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지처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논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해 절차의 구조를 살펴보면 좌측에 보면 분해의 주요 과제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분할을 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가지고서 나무 트리를 가지고 설명을 가지고 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분해 구조는 컴퓨터 분야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CPU는 파이프라이닝의 기법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데 하드웨어를 단계별로 분해하고 동시에 서로 다른 명령어를 처리함으로써 성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분야의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 자체는 병렬 처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컴퓨터 처리에 있어 분해에 의한 병렬 처리로 컴퓨터적 문제 해결 처리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컴퓨팅 사고의 4가지 핵심 요소인 미술이라든가 음악, 문학, 경영학, 경제학, 수학, 화학, 생물학,
요리, 게임 등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컴퓨터 사고의 첫 번째 단계인 분해. 분해에서는 미술과 음악, 웹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미술과 웹 만들기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분해란 의미는 주어진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크기나 과정들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미술에서 가운데 있는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본인 개개인으로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해보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한 번에 그림 그리기에는 쉽지 않아. 4단계로 분해하여 작업해보자 라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4개의 단계로 분해해서 한번 나열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를 구상한다. 두 번째는 밑그림을 그린다. 세 번째는 색칠한다. 네 번째는 마무리 칠한다. 이와 같이 분해로 이런 4가지 단계를 거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웹 만들기의 예입니다. 웹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매우 복잡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안드로이드 어플 만드는 방법이라는 그림을 보고 여러 개의 분해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만들고자 하는 앱의 종류를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웹의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어떤 형태의 웹인가, 네 번째는 웹을 사용할 주된 대상은 누구인가, 웹을 만들기 위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그래픽을 사용할까, 어떤 오디오를 포함시킬까, 사용자가 어떻게 웹을 사용할까, 웹을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할 것인가, 웹을 출시하여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분해를 해보면 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 예제는 교재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제들을 통해 분해의 기능에 대해 실습해보자. 예제 1. 철수와 영희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이다. 철수는 다음날 제출해야 할 과제가 3개 A, B, C 과목이 있고 영희는 다음날 제출해야 할 과제가 2개 A와 C 과목이 있다. 철수와 영희는 2개의 과제가 같다. 철수와 영희는 같은 과제 2개를 협력하여 풀고자 한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철수는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있다. 영희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선약이 있다. 저녁 식사 시간은 6시부터 7시까지이며 이 시간은
과제를 풀 수 없다. 두 학생 모두 12시에 잠을 자야 한다. 한 개 과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둘이 협력할 경우 1시간 30분. 각자 개인이 풀 경우 2시간이 소요된다. 이 두 학생은 과연 잘 협력하여 다음날 무사히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까? 있다면 철수와 영희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시간 관리를 하게 될까? 없다면 철수와 영희는 각각 어떤 이유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철수와 영희의 관점에서 각각 시간대별로 할 일을 분할하여 정리해보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제출해야 할 과제를 보면 철수인 경우에는 과목이 A, B, C라는 과목이 있고 영희의 이 과제는 B와 C라는 과목이 있고 공통과제는 B와 C 과목이 있습니다. 또한 철수와 영희의 일정 시간을 보면 과제를 풀 수 없는 시간은 철수는 3시부터 7시, 12시 이후는 과제를 풀 수 없는 시간이고 영인 경우에는 6시에서 7시, 8시에서 10시, 12시 이후에는 과제를 풀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한 개의 과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둘이 협력할 경우에는 1시간 30분, 각자 개인이 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정리해보면 철수와 영희로 되어 있는데 철수는 3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시간입니다. 영희인 경우는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시간이고 8시부터 10시까지는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과제에 둘이 협력할 경우에 철수는 5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영희는 3시간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 표에서 정리해보면 철수와 영희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는 2시에서 3시는 비과제가 가능하고 영희도 2시에서 3시까지는 비과제가 가능합니다. 철수는 3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시간, 영희도 저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철수와 영희가 B과목과 C과목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철수는 8시부터 10시까지 A 과목만 가능합니다. 영희는 현재 8시부터 10시까지는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철수와 영희가 C과목과 C과목을 같이 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 개의 과제인 경우, 한 개의 과제의 개인이 풀 경우를 보면 철수는 6시간을 소요하고 영희는 4시간을 소요합니다. 철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둘이 협력해서 과제를 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과제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적게 걸리고 혼자 했을 때보다 1시간 더 일찍 과제를 끝낼 수 있습니다. 영의 관점에서 볼 경우에는 둘이 협력해서 과제를 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혼자 과제를 하게 되면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저녁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과제를 끝내야만 합니다. 이 표에서 보면 철수와 영희를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는 2시에서 3시까지는 A과제, 영희는 2시부터 4시까지 B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3시부터 6시까지는 철수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갖고 있고 영희는 4시부터 6시까지 C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7시부터 8시까지는 철수는 A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8시부터 10시까지는 철수는 B과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영희는 8시부터 10시까지 선약이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간상 간단하게 풀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정리해서 각자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는 10분간 휴식을 끝낸 후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